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가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사실은 상품을 파는 것을 떠나서 요즘에 이제 고객도 또 상품을 사는 것을 떠나서 가치를 구매한다고 하는 것처럼 기업이 가치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됐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트렌드에 맞게 어떤 지속 성장을 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기업의 가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업 가치를 기업의 핵심적인 기업 가치가 무엇냐 우리 기업에 이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선정하기 전에 요즘에 최근에 할인점의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본다. 시장 분석 중에서 어떤 포터의 5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경쟁적 측면에서 어떤 시장이 어떤가, 공급자 측면, 구매자 측면, 잠재적 진입, 대체제 이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이 잘 널리 쓰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유통업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 경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사가 롯데마트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더 이상 매출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공급자 측면에서도 메이저 3사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이제 과점 체제라. 구매자 측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공급자 측면도 이제 3사가 중심으로 과점 체제니까 어렵죠. 구매자 측면에서도 어떤 소비자의 니즈는 또 다양하고, 잠재적 진입하기는 어려운 거지.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대체제로서는 또 유통업체가 사실은 온라인 마켓이 급성장하고 아울렛, 그다음에 또 슈퍼마켓이 대형화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이소 같은 카테고리 매장, 그다음에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제품 카테고리 킬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인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맞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우리 A라는 마트라고 하면 우리 마트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고객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느끼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최저가 할인점으로 비치는 이마트는 이제 우리 회사는 최저가 할인점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지. 홈플러스는 생활의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거지. 그러므로써 가족과 함께 넓고 쾌적하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없는 게 없다. 품질이 좋다. 이런 쪽으로 소구하는 것처럼 어떤 유통업체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치 제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럼 가치 접근 방법 우리가 어떤 유통업체가 어떠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될 거냐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을 한번 보면은 가치 제한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핵심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가치를 분류해서 핵심 가치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마트가 고객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경쟁사 모방 가능성이 낮은 것은 뭐냐. 실행 가능성은 또 어떤 게 높으냐. 성과 측정이 가능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해본다. 고객 가치라는 측면, 상품, 가격, 서비스, 협력회사 가치라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는,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증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그러면 이제 이런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분류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떤 핵심 가치를 선정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상품의 사활을 근데 우리 회사는 좋은 양질 저가의 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가치다. 그랬을 때 상품이라고 그럴 때 어떤 신선 상품에는 어떤 거, 소분류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핵심적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의 선정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치를 고객 가치, 협력회사, 사회, 주주의 가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가치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고객 가치는 만족이라는 거고 협력은 상생이라는 관점, 기부 공헌, 수익 성장이라는 관점이 되겠죠. 어쨌든 키워드는 그런데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주안점을 최우선으로 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럴 때는 상품 가격 서비스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한다든지 문화가 접목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좋을 수 있고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기업은 가치를 거기에 둬야 되겠다. 그러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든지 협력업체와 상생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가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하고 기부 공헌이 있으세요. 소아암 돕기라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공헌하는 방향으로 어떤 회사의 가치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기업 주주의 수익과 성장의 주 가치로 하겠다. 주주가 가치가 높은 인류 기업이 되겠다. 아니면 수익성을 높이겠다.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 이러한 어떤 우리 기업만의 가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을 핵심 가치로 했다. 그러면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일 때 실제 상품은 어떻게 하고 가격, 편의성, 서비스,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고객 가치를 높일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상품 가치다. 그러면 상품에게 신선식품을 중심 가치로 차별하고 자녀 상품을 핵심 서브 가치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문화생활, 패션 해서 순위 어쨌든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차별성, 그다음에 가능성, 그다음에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순위를 매겨 보니까 1번이다.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신선식품을 차별화하는데 신선식품의 맛, 선도, 안전성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회사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맛, 선도, 안전성을 한다. 그러면 맛있다, 신선하다는 뭐고 안전하다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또 깊게 생각하는 거죠. 농산물 품종을 차별화한다든지 전용 농장을 운영해야 한다든지 우리 회사만 그다음에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냉장식품 배달을 차별화한다든지 안전한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기농 전문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든지 생산자 실명제라든지 자체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는 맛, 선도,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내비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서 농산축산물 품종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선별 기준을 상향 조정. 과일을 다른 회사보다 기준을 높게 해서 우리를 높은 당도의 상품만 취급한다. 우수 농축산 브랜드를 단독화한다든지 전용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전용 농장이라는 건 바나나라든지 애플, 망고 이런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행성의 한우 목장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보리한우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콜드체인 시스템이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배송할 때는
특별하게 배송을 한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선도를 과일의 선도를 개선시킨다든지. 예?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으로 신선은 안전하다. 우리 매장은 유기농 전문 매장이다.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제를 우리 회사는 시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고기, 계란 생산 이력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안정성 및 품질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7대 품질 인증제를 확대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매장에서 파는 상품을 생산자가 누구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실질적으로 어떤 농부의 이름을 실명으로 생산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표를 고객들이 우리의 신선 상품이 어떻다고 느껴지도록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고기 지리산 순한 한우고기가 최고다든지 갈치는 어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 가치를 또 뉴트렌드한 상품 가치를 선도하는 신선식품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뉴트렌드가 뭐냐 키즈를 중심 가치로 해서 한다. 키즈라든지 엘빙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엘빙 노령화 고객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고객에게 주는 혜택, 차별성, 가능성, 실행 능력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것이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가능하느냐.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우리 회사는 키즈가 1번이다. 웰빙이 2번이고 노령화 노인용품이 3번이다.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써야지. 아니면 또 이제 문화가 있는 서비스. 문화가 있는. 문화는 사실 실질적으로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문화를 판매한다는 거죠. 문화는 소비의 주체인 고객이 할인점에서 경험하고 서로에 권장하고 습관이 돼서 사무 양식으로 된다. 할인점 문화는 시대 감각을 앞서간다든지 개인 취향을 그룹화한다든지 사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방향으로 그래서 북카페를 한다든지 와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강좌를 한다든지 요리 교실을 한다든지 우수한 회원에게 요리 CD를 선물로 준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어떤 회사.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유통업체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가치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요소가 뭐냐. 분류를 해서 핵심 가치를 선정한다. 근데 핵심 가치를 선정하는데 갔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든지 상품의 가치를 우선하는 뉴트럴에 한 상품 가치를 문화가 있는 서비스 이거는 토틀어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치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어떤 회사의 핵심 가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퀴즈로는 가치 제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해 보는 것을 퀴즈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